테마 긴가 민가 시간입니다. 이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정말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한 테마를 정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수요일에 마련해뒀습니다. 자, 이번 주 테마는요.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진 테마를 가져와 봤습니다. MLCC가 되겠습니다. MLCC가 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소개할게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비유가 될 만큼 우리의 가전, 스마트폰 혹은 전기차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은 콘덴서, 집에 콘덴서 다 있으시잖아요. 이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를 저장했다가 적정하게 풀어줬다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내에서요. 그래서 전자기기에서 댐 역할을 해준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스마트폰 한 대당 1000개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00개, 이 수십만 개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사이즈 화면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쌀보다도 굉장히 작은 수치의 사이즈다 보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MLCC는 한국의 삼성전기와 일본의 무라타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꽉 쥐고 있다라고 하죠. MLCC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MLCC 모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쭉 한번 증권가 의견들을 다 찾아봤더니 MLCC가 꺾이기 시작했던 시점에도 끝없이 MLC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와 있었더라고요. 증권가 리포트 제목만 땄습니다. 실적 화끈했으니 주가도 화끈하게 MLCC 가격 인상 본격화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의견들 많았고요. 깜짝 놀래줄 거다. 그것도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정말 주가 흐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의 흐름으로요. 상반기 너무나 좋은 상승을 나타내면서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누가 한 대 때렸어요. 때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꺾일 수 없습니다. 쭉 빠졌었죠. 이게 바로 MLCC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작년 고점 대비 지금 어제 종가로 제가 계산했을 때 한 45% 밀렸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공매도에 시달린다라는 얘기 하반기에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동종업계 주가 대다수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MLCC 관련주를 꼽으면 이 콘덴서 관련주로 해서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대주전자재료, 아모텍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 차트가 비슷하게 흘렀습니다. 작년 7월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흐름을 나타냈죠. 그런데 이들이 이번 주 들어서 동반 상승을 나타내는 날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 내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며 이들 MLC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간 오래 쉬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다시 MLCC 관련한 종목들이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테마 긴가 민가 이 시각 함께 해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MLCC요. 일단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잖아요. 주가도 좋았고 업황도 좋았는데 7월부터 해서는 정말 흐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 이유 한번 볼게요. 업황이 그렇게 급격하게 꺾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물론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제 수요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조금 이런 부진한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반등 시점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황 회복에 대해서 불안 요소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련주로서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의 경우는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수요가 회복이 되어야 가격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수요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업황의 우려감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 살펴보면 바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중국의 화해 제재 조금 화해 제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커졌지만은 오히려 중국에서는 반대로 아이폰에 대해서도 좀 역제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바로 MLCC의 업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우려감을 더욱더 키워 나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을 위해서 가장
피해를 또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MLCC 적인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삼성전기가 좀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확대가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업황 회복에 대해서 좀 부진함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단은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시면서 MLCC가 얼마만큼 좀 더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의 판단은 MLCC가 지금 뭐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쪽에 두시나요? 아니면 호황이 다시 시작될 거다 측에 두시나요? 좀 보수적으로 답변 주신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사실 MLCC 업황 회복에 대해서는 좀 더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특히나 MLCC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T용도 있겠고요. 뭐 전장용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이 IT용 MLCC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멀리 봤을 때 전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MLCC가 좀 다양한 제품군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는 이 MLCC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스마트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군들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제품에는 MLCC가 약 1000개 정도의 좀 필요 요소가 된다면은 전장 부품이 약 10,000개 정도가 조금 필수적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MLCC가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수요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MLCC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장용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의 경우는 중국 텐진 공장에 아예 전장용 MLCC 공장 올해 말에 완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정도로 전장용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앞으로 MLCC가 이제 IT보다는 오히려 전장 쪽으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멀리 내다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IT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MLCC적인 부분,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 중장기로 놓고 봤을 때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일단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줄여보고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갈 자신이 있다. 나는 이 시장의 성장성을 보겠다라는 분들은 길게 끌고 가보자. 이렇게 답변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안에서 MLCC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상황들을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으신데요. 일단은 당장 IT용 MLCC적인 부분은 일본의 무역 그 전쟁에 대해서도 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MLCC적인 부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무라타의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을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일본에서 생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MLCC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 제재를 하겠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MLCC적인 부분도 국산화로 좀 대체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대응 방침도 나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소형 관련주도 현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반도체주가 또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MLCC 관련주들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먹거리 산업에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의 기술적인 흐름보다도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또 MLCC적인 부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큰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성장 동력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MLCC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일본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게 사실 중국은 아직 그 비중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그 다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내수 수요 증가 기대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만 긴 사이클의 산업을 놓고 봤을 때도 이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개별 종목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공개합니다.
네, 대표적인 MLCC 관련한 종목들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김진경 팀장의 탑픽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다행히요, 팀장님 반도체 소재 관련한 종목들은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MLCC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개수가 확연하게 좀 적어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선택에 대한 고민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MLCC 관련주들도 저도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지만은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MLCC를 좀 특히 이렇게 제조를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좀 극소수일 만큼 MLCC적인 부분이 가장 좀 희소성을 또 가지고 있는 부품이라는 점도 저도 이번에 좀 더 깨달게 되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관련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관련주 중에서도 충분히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는 오히려 전장 사업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는 IT 쪽보다도 전장 쪽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 전장 사업군 안에도 충분히 MLCC 부품이 좀 필수 요소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나 뭐 어떤 고부가가치 좀 제품이라든지 또 그만큼의 어떤 수요도 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장 부품 사업의 그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기가 아쉬운 점이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 폭이 크지 않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또 타격이 높게 받기도 합니다. 삼성전기가 일단은 중국의 아이폰 쪽에 이런 좀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큰 타격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는 일단 현재 주가 흐름은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형주인인 만큼 워낙에 시장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삼성전기 좀 더 주가 회복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도 수급 흐름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 먼저 바닥부터 확인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사마콘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와 국내 유일의 MLCC 제조 업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MLCC 관련주 안에서도 사마콘덴서가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모바일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최근에 IT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는 이제 9월에는 또 신규 공장 완공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가 가치가 높은 전장과 그리고 산업 MLCC 또 생산을 계획을 했던 만큼 앞으로의 또 새로운 먹거리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아모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모텍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MLCC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MLCC 부분을 올해 새롭게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매출액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관련주에 좀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NFC 부품인데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GPS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모터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증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종목 이야기해 주셨어요. MLCC 관련한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탑픽을 꼽아본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팀장님의 조금 검투사 기질을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사마콘덴서니까 그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앵커님이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탑픽 중 바로 사마콘덴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MLCC가 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바로 모바일 쪽 수요가 감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사마콘덴서의 부분은 좀 모바일 쪽의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은 게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일본 경제보복 관련주로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 만큼 이만큼 조금 더 단기적으로도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제가 사마콘덴서 오늘장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일단 요즘 분위기상으로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변동성이 또 높은 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일본 경제보복 관련주
기술들이 물론 주가가 크게 움직여지기도 하지만은 차익 매물했다는 우려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흐름 이용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이어서 어제도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급등 당시에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사마콘대서의 경우가 최저점을 찍은 뒤에 바로 V자 반등을 시도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일단 오늘장의 경우는 61선 부근에서 안착하려는 움직임을 모습 보이고 있죠. 만약에 61선에서 좀 안전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1차적인 매물대 가격 6만 원 선까지도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장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이 바로 주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10만 원대까지 최고점을 찍은 뒤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다만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평선을 어떻게 지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120주선은 지지를 받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120주선에서 120주선에서 완전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금 큰 폭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이제는 바닥 구간에서 좀 더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제가 사막 콘덴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봉에서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온 상황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의 경우는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 6만 원 말씀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48,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도 참 부침이 컸었던 종목입니다. 작년 8월, 7월경에 11만 원 육박했었는데 지금이 급등을 했는데도 5만 원대니까요. 그동안 부침이 좀 컸던 이 종목의 방향 좀 달라지길 바라봅니다. 일단은 단기 변동이 좀 컸던 만큼 한 6만 원권에 짧게 대응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긴 시각으로 MLCC 관련한 종목 내에서 전장용 MLCC의 이 비중이 큰 쪽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테마 긴가민가 이분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네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